안녕하세요.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에스테스입니다. 12월 31일 아주 큰 쟁점 하나 정리하려고 합니다. 팩트부터 보면은 삼성중공업 30년 연간 주가 수익률 연봉 차트 보시고요. 초록색 길쭉한 짝대기 2개 있는 거 특히 주목하면서요. 2003년에 연간 주가 상승률 62%였고 20년 후인 2023년 51% 기록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20년 전에 그 힘차게 돌아가는 것 같던 슈퍼사이클이 갑자기 시궁창에 처박혀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간다는 그 소문이 지금 시장에 무성하지 않습니까? 긴가민가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조선업 이 슈퍼사이클이 진짜로 돌아가는 게 맞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지금보다도 더 폭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슈퍼사이클 한마디로 주가 대폭등하는 시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7년 그 5년간 저점하고 고점을 비교하면은 대략 15배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거기 다른 그림 한번 보시면은 2005년에는 73% 수익률, 2007년에는 80% 수익률인데 주가가 크게 올라갈수록 연간 상승률은 더 컸다는 겁니다. 즉, 그 주가 상승이 가속되었다. 이런 내용도 지금 그림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사이클 초기 수익은 벼룩이 고추만큼 그 완전 푼돈 버는 것에 불과하다. 글로벌 투자의 신들은 어떻게 놀 것이냐. 수년간 누적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을 당연히 고민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23년이 새로운 조선업 슈퍼사이클 1년 차로 해석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은 향후에는 어떻게 되겠나? 최소 앞으로 한 4, 5년간 23년 저점이 4,790원이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대략 한 15배, 많으면 한 20배 주가가 튀겨지면은 그럼 10만 원 근방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주식수가 왕창 늘어나서 지금 8억 8천만 주 이렇게 샀는데 주식수를 고려하면은 시가총액은 80조, 90조 그 근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오늘의 쟁점이고요. 이걸 지금부터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휴식 시간 아닙니까? 23년 마무리하고 24년 투자 전략 이걸 지금 느긋하게 구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쟁점 다시 한번 더듬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이전에도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다루어 오는 것이고요. 다시 더듬어 보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더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큰 돈을 투자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K조선 다른 종목 팩트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현대중공업은 재상장을 했기 때문에 30년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외된 거고요. 저 그림에서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현대미포 3개사도 삼중하고 같이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모두 2003년 연간 주가 상승률이 뚜렷했고요. 그전에는 별 볼 일 없었죠. 그리고 나서 대략 한 2007년까지 4년 내지 5년간 조선업종 주가 크게 폭등한 사실이 공통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시기의 공통점은 조선주 주가 대폭등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기에는 조선 섹터가 코스피 주도업종, 주도주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역사적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시기에 지금 돌아보니까 5년 폭등 후 5년 횡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횡보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년 널뛰듯이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5년 횡보였죠. 그러다가 10년 추락했습니다. 그림에서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그 10년 추락기, 시궁창에 처박혔던 시 이제 털어내고 23년에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그림 한번 보시면은 23년 투자 성적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 한조, 한호 전부 23년 코스피 평균 이상 매우 우수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현중하고 현대미포는 저게 21년, 22년 이럴 때 비교적 먼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좀 쉬어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에 코스피 평균 22% 올랐는데 삼성중공업은 52%, 한화오션은 33%, 한국조선해양 71%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중현미도 2년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코스피 평균 이상일 걸로 요거는 짐작이 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짐작된다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선업종은 이제 코스피 주도업종 중 하나라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1년 평균이니까 이건 무서운 겁니다. 1년 평균. 그래서 투자 성적표에서 이제 평균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한 거, 그게 바로 열등 주식입니다. 예. 그게 열등입니다. 열등 주식입니다. 예. 조선주는 우등 주식입니다. 이제는. 이거 빨리 바꿔야 합니다. 예. 은행 업종. 그 신한은행 나와 있잖아요. 신한지주. 그 은행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뽑아 놓은 것이고요. 전기전자 쪽 LG전자 아닙니까? 그럼 수익률 마이너스 났습니다. 저거. 예. 해운업종 HMM을 대표로 이제 꼽았고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비극의 주인공이 뭡니까? 배터리 대장주들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갭 박살나고 있습니다. 24년에도 반등 저는 없을 걸로 보고요. 예. 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평균보다는 좋지만 조선업종보다는 못한 게 반도체와 자동차로 저는 정리합니다. 반도체 최근에 좀 올라갔고 삼성전자 대장주가 이제 42%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것도 뭐 양호합니다. 평균보다 좋으니까. 예. 그러나 조선업종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일단 조금 좀 예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이닉스는 상당히 의아해서요. 제가 금년에 전망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틀린 종목입니다. 네, 저는 연말에 마이너스 수익률 날 것 같은데 지금 수익률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예외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나저나 하이닉스 저는 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네. 자동차도 보면 현대차 35%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조선 이 슈퍼사이클이 맞다면 24년 수익은 23년보다 더 가속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베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데이터들 이거 전부 다 제가 수시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던 내용들인데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업종별, 그러니까 한국을 먹여 살리는 주요 업종별 수출 증가율 데이터를 보면은 23년 상반기에는 자동차가 주로 1등했죠. 선박은 가끔 1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져서 선박이 압도적 1등 지속입니다. 예. 뭐 자동차 같은 거 10% 수출 증가했을 때 선박은 150% 이렇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12월 달에 그랬죠. 그래서 2020년 이후 수주 추세 고려하면은 제가 그림 같이 보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24년 선박 수출은 23년보다도 더 급증할 것으로, 이거는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예? 예상과 다릅니다. 예상은 틀릴 수가 있는데 예정은 틀리기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선 선박 수출 앞으로 24년 이거는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석장 연도별 분기별 수주 추세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의 선박 인도 일정, 선박 인도 일정, 이게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이제 참고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을 수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만큼 세상 달러 쓸어 담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반도체는 수출 많이 하지만 대신에 수입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주로 수출하고요. 시스템 반도체하고 반도체 만드는 반도체 장비는 거의 대부분 다 수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박은 수출 대금이 그냥 고스란히 달러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조선업종이 지금 변신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15년에서 22년까지 8년 연속 지금 대규모 적자 행진, 삼성중공업 얘기죠. 이게 23년에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 흑자 전환 이제 하는 것이고, 이후 적어도 한 4, 5년간은 흑자 규모가 해마다 폭증할 것이 이것도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정. 예. 왜냐하면은 오늘의 수주는 내일의 실적이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K조선의 공통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투자의 정석이라는 것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주식, 이거는 BH 스트래티지, Buy and Hold 스트래티지, 즉 사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예, 이게 가치 투자의 안고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그 다이아몬드 같은 주식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장기간 적자의 늪에 허우적대면서 똥물 왕창 뒤집어 쓰고 있다가 흑자 전환했다. 그런데 이 흑자 전환이 잠깐이 아니고 누적적으로 실적이 급증할 것 같은 그런 놈이 바로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주식 아닙니까? 예. 그럼 뭐겠습니까? 그게 8년 똥물 씻어내고 말끔하게 명품 정장 차려입고 넥타이 반듯하게 차려입을 그놈이 누굽니까? 삼성중공업 아닙니까? 예. 앞으로 잘 나갈 일만 남은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런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려고 계속 더듬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투자 천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해서 K조선주 지금 쓸어 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국인들 조선주 지분 추세 2장 한번 보십시오. 그림. 저 그림 말이죠. 23년 내내 그 수시로 그 반복해서 분석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냥 그 거시적으로 보자고요. 외국인들 조선주 지분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정리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떤 그 팩트만 정리한 것이라면은 도대체 그러면 이런 팩트가 형성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유.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6개의 대륙,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5대양 6대륙이라고 하는데 5개의 큰 바다, 6개의 큰 대륙. 이 대륙이 크다고 해도요,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아주 조그마한 섬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륙과 대륙 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통신도 있지만, 핵심 수단은 선박입니다, 선박. 대륙 간 연결 수단은 선박 외에는 없습니다. 항공기, 이런 항공기 다 다르죠, 차원이. 자동차는 연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선박은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서 아주 필수 불가결,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인프라입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이 조선산업은 그래서 이 선박의 경제적 수명에 맞추어서 그 수명이 대략 한 20-3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산업의 이 기본적인 경기 사이클은 좀 길다. 다른 산업과 달리 좀 길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한 20년 만에 자연스럽게 조선업 이제 그 호황 사이클이 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만 해도 흥분된다 이겁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2개가 있죠. 우선 탄소 전쟁이 지금 사생결단으로 전 지구적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탄소 전쟁입니다. 기존의 멀쩡한 배들도 탄소 뿜어내지 마라 이겁니다. 탄소 뿜어내면 돌아다니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항구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있습니다. 탄소 뿜어내면서 돌아다니면은 탄소세 왕창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완전히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이거. 탄소 뿜어내는 선박은 공공의 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멀쩡한 배들도 탄소를 덜 뿜어내게 하거나 아니면 탄소를 아예 안 뿜어내는 선박으로 교체해야 된다. 그게 이익이다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안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전통적인 조선경기 호황에 더해서 이 탄소 전쟁 관련한 대응을 위해서 선박 건조 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20년 전 슈퍼사이클보다 더 크게 더 오래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여전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이 공급 측면을 보면은 지난 10년간 참혹한 조선 산업 불황 그 시기에 조선소들 전 세계적으로 폭삭폭삭 다 망해버렸죠. 다 통폐합돼버리고 그랬잖아. 다 망해버렸습니다. 꼴찌부터 차곡차곡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이 아직도 하나오션에 진행 중입니다. 예? 다이루션 리스크가 바로 그겁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고요. 예. 하여튼 지금은 글로벌 조선산업 공급 능력이 과거 그 최대치 대비 대략 한 절반가량 줄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요 초과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살아남은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완전 즐거운 비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주목해야 될 게 지난 20년을 지나면서 조선소 그러면은 그냥 철공소 분위기였잖아요. 과거에는 철공소. 대형 철공소 분위기. 근데 지금은 이거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거 완전히 지금 조선소 보고 철공소라고 한다면 그거 완전 무식한 소리 아닙니까? 지금은 첨단 그 디지털 산업의 중심입니다. 인공지능 적용하고요. 무인 자율화 구현하는 곳으로 지금 변신 중이죠. 급속하게 변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혁신 엄청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K조선이 리딩하는 거 아니냐.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조선산업 지금 공급 부족, 수요 초과라고 하더라도 신규 진입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의 닥플레이라는 겁니다. 닥플레이. 예, 멍청했죠. 러시아 에너지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아웃되고 있다. 유크레인 침략 전쟁 이전 상황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가 회복되는 거 이거 단기간에는 거의 저는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공급하던 오일, 가스 및 석유화학 제품들 이건 모조리 다른 곳에서 대체해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 당장 대체하기보다는 서서히라는 말은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경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속도를 지금 계속 아웃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곳에서 에너지 그 대체 개발 투자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게 바로 북미 프로젝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K조선 입장, 특히 삼성중공업한테는 더 많은 선박 필요해진다. 새로운 해양 플랜트 기회가 생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K방산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 K방산 중에서도 이제 해양방산 이게 바로 군함하고 그 잠수함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건데 이것도 지금 특수가 지금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은 상선 수요 더하기 특수선 수요 이게 지금 중첩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K조선 전체 수요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 말은 공급 부족 더 심화되는 효과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해양 그 방산 특수가 진행된다면은 특수선을 안 하는 삼성중공업한테도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탄소 전장에서 핵심 무기가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CCS 산업 아닙니까? 예. 이거는 CCS를 안 하면 좋은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새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조선에게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박 LCO2C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라는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선박이 필요하게 됐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FCSU 플러스 I라는 거 이거 새로운 해양 플랜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유식 그 해상 그 액화 이산화탄소 저장했다가 해저에 파묻는 설비 공장입니다. 해양 플랜트. 이것도 매우 중요한 새로 형성되는 새로운 그 블루오션이라고 봐야 하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천연 수소가 시장에 공급되는 속도에 비례해서 중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다시 이렇게 좀 저는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것도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 분명하고 또 천연 수소가 만약에 본격 공급이 된다면 천연 수소 때문에 K조선의 새로운 기회 창출이 더 월등하게 클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요는 뭐냐. 요컨대 과거보다 더 많은 배를 지금 더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제대로 만들 곳은 팍 줄었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값이 올라가야죠. K조선소는 명품이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객들이 공손하게 두 손 모아서 번호표 뽑아갖고 이제 K조선이 부를 때까지 얌전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Q라인 대기줄이 4년입니다. 4년.
네. LNGC가 1.85억 달러 장기 어떤 그 과거 장기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가 비교적 오랜 기간 1.85억 달러 근방에 형성되어 있다가 지금 2.7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있어요. 지금 공급 부족, 수요 초과 그런 사례가 징표가 굉장히 많죠. 계속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해외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계속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사례이고요. 최근에 어저께 나온 뉴스, 공급 부족, 수요 초과 대표적 최근 사례가 바로 기사 보시는 것처럼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 간에 블록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거. 이것도 아주 놀라운 뉴스 아닙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생산 일정상 한화오션의 그 공정에 약간의 짜투리 여유가 아마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화오션이 삼성중공업을 위해서 한화오션이 컨테이너선 그 블록을 제작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그 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매우 흥미롭습니다. K조선의 공급 능력을 극대화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삼중하고 한오가 빅2가 협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두 회사 모두 이렇게 칭찬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저게 안 되면 삼성중공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공업 대련조선소에 그 블록 제작하는 거 아웃소싱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보다는 K조선이 압도적으로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돼서 중소형 조선사들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저 협력 모델이 계속 앞으로 더 발전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진전되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번 앞으로 그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방식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삼성중공업의 23년 월봉, 그다음에 제가 위에 추가한 그림 월간 상승률 요거 그림 한번 보면서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 월봉 추세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4월, 5월, 6월, 7월 그러니까 4연속 월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3연속 월 양봉이 지난 슈퍼사이클 이후 처음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그 영상 많이 다루었죠. 하여튼 4연속 월 양봉 기록하면서 그림 아주 이쁘게 그렸는데 8, 9, 13연속도 원봉도 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에 16% 비교적 크게 양봉을 그렸는데 이게 12월에도 그때 양봉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사실 9,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YTD 수익률이 삼성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사연이 있죠. 기다리던 대형과 알짜배기 수주 공시가 완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수주 없이 해를 지금 넘기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뜻 보면 악재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까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악재가 아닌 것 같은데 12월 18일 런던 중재법원에서 손해배상하라는 중재 결정 공시가 있었고요. 12월 18일 공시. 그다음에 로이터 뒷북 보도한 거 1년 묵은 찌라시 수준. 러시아 쉐빙선에 사용할 블록 기자재 공사 보류한 거 그거 1년 묵은 찌라시죠. 그거. 이게 이제 로이터가 보도한 뉴스 이벤트, 요 두 가지 이벤트 때문에 결국 12월도 음봉 마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근데 저는 하여튼 저 두 사건 전부 다 그 즈음에 다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까고 보면은 전부 악재 아니라는 평가이고요. 지금도 같은 의견입니다. 악재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저 두 사건으로 주가가 다시 조정받을 때 외국인들 대규모 매집한 사실입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월 음봉은 기다리던 수주 공시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중재법원 손해배상하라는 결정 공시한 게 12월 18일 그때
그날 하루 이제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122만 주 이제 대규모 순매도를 했는데 그때 주가도 비교적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간단하게 회상해 보는 건데 종가가 7,510원까지 후퇴를 했는데 근데 외국인들 다음 날 도로 왕창 사버렸죠. 139만 주 더 많이 샀습니다. 예. 그래서 또 회복될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로이터발 러시아 뒷북 찌라시 기사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소극적으로 매매를 했고요. 그런데 폐장 전에 27일, 28일 양일간 외국인들 아주 조용하게, 조용하다는 것은 장중에는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 끝나고 다 마감하고 보니까 무려 433만 주 이틀 동안 그래서 대규모 순매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보유 수량이 1억 7,936만 주 20.38%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일 보유 주식 1억 7,431만 주 19.81%보다도 18일 그 런던 중재법인 손배 공시한 날 그하고 비교하면은 현재 505만 주 이상 지분율로 0.57% 이상 올라서 마감됐다. 이 기간 주로 개인들이 물량 틀린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제 그 삼성중공업 24년 1분기 주가 전망은 결국 수주 전망에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수주 전망. 그런데 지금 1분기에 적어도 1, 2, 3월 1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거 LNGC 관련해서는 카타르 2차분하고 모잠비크 토탈에 하고 있는 육상 LNG 관련 LNGC 이게 거의 뭐 이것도 예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FLNG 분야에서는 캐나다 펜비나 세다 FLNG는 이거는 확정 공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HOA 수주 약정은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니까 확정 공시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모잠비크의 애니코랄술 요거는 6월까지 연장된 걸로 이제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열어둘 수 있고요. 아니면은 삼성중공업 주식 담당자분은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맞을지 하여튼 여전히 남아 있고요. 애니코랄술 노스 애니가 하는 코랄술 노스 FLNG죠. 그러니까 코랄술 사우스는 지금 가동 중이고요. 그거보다도 북쪽에 다시 하나 더 만든다 해서 코랄술 노스 FLNG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핀 프로젝트인데 이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SPA 계약은 많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2척은 빨리 발주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델핀. 연장됐다는 말도 없고요. 감감무소식입니다. 근데 일단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LNG를 줘야 한다고 했어요. 만들어서 줘야 할 계약상 의무를 지금 델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를 발주를 안 하고 있으면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는 델핀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한 척, 두 척 아니면 세 척까지 순차로 수주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보너스 공시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가면은 지금 말레이시아 MISC를 비롯해서 글로벌 CCS 동맹이 지금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다 지금 이전에 여러 번 영상으로 다룬 내용들인데 그 결과로 부유식 LCSU 그러니까 플랜트 아닙니까? 부유식 액화 이산화탄소 저장했다가 땅속에 파묻는 해저에 파묻는 그 플랜트 수주 가능성이 높죠. 지금 MOU 체결해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수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 플랜트하고 짝꿍이 될 선박이 있어야죠. 액화 이산화탄소 갖다 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초대형 LCO2C. 삼성중공업 지금 초대형 LCO2C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짝꿍으로 같이 수주 가능성이 이제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24년 하반기에는 CLISIM FLNG 프로젝트가 있죠. 캐나다에서 하는 거. 이걸 지금 FEED 작업을 삼성중공업이 지금 하고 있잖아. 이게 금년
24년 하반기에는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 본계약 그 수주 일정이 나오겠죠. 이것도 비교적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프로젝트. 예. 거의 한 2기 가량이 그 가능한 그런 정도로 저는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 FLNG 2기가 최소 2기입니다. 2기. 예. 또 이제 그 삼중하고는 관계 없는데 하나오션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쉐브론이 동지중해에 FLNG 하고 있는 게 있죠. 이스라엘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FLNG 프로젝트의 FEED 작업을 하나오션이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때문에 요거는 그 FEED는 그 뭐 이러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 끝나는데 본 계약 진행 여부 약간 조금 불확실해질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싶습니다. 이거 전쟁이 그 전에 끝날 가능성 좀 낮다고 봅니다. 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 유럽 시장에서 저 FLNG 동지중해 FLNG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게 델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캐나다에서 하는 거는 아시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유럽과는 좀 거리가 있죠. 예. 직접 경쟁 관계는 아닐 테고. 그래서 델핀 사업 추진에 오히려 유리한 상황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하면은 결국 그 K조선 투자는 아직도 시작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 단계. 근데 여기서 그 한화오션하고 그 현대 계열을 이제 한번 본다면은 한화오션은 두 가지 하나오션만의 고유한 리스크, 유니크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 해소되기 전에는 저는 3만 원 이상 오르기 전에 힘들다고 봅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 바로 다이루션 리스크입니다. 주가가 오르면요.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막대한 물량 전환사채 주식, 전환사채 이거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도해야 됩니다. 그럴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 그 리스크는 산업은행 등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매각해서 공적 자금 회수해야 합니다. 예. 이걸 고려를 하면은 이거 그 해소되기 전에는 하나오션은 주가 오르기 힘들지 않나. 그런 어떤 그 특징이 있다는 거 정리하고요. 이것도 참 곤란한데 한오션 안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한오션 잘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예, 예. 특히 그 이렇게 해양 방산 잘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딱 K조선인데 근데 여기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3개 회사는 이 지금 이중매매 리스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 해소하기 전에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거 여기다 더해서 지금 현대사모 해양 이거 또 이중매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상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한국조선해양이 뭐 80% 이상 갖고 있는데 이미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사모 그 통해서 지금 상장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팔아먹은 거 또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 같은 물건 한 번만 팔아야 되는데 두 번 팔아먹겠다. 이거는 시장 뒤통수 까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에? 실천적으로는요. 이게 실천적으로는 한저에 현중 둘 다 사는 거는 멍청하다 이겁니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사야 하는데 어느 걸 사야 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조선 빅3 다 그 글로벌 최고인데 K조선 빅3 다 글로벌 최고인데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이 최고 중에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해양 플랜트 강점에 대해서 향후 세상을 전부 싹 바꿀 게 뭐냐? 천연수소라고 봅니다. 천연수소. 그래서 수소 관련 분야에서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가장 앞서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천연수소가 가져올 이 혁명적 변화 이거 K조선의 어떤 기회가 될지 이런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후원 감사드립니다.